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에서도 하루의 특별함은 분명 존재하는데요. 사천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최홍현 씨.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매일 아이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매년 줄어드는 학생들로 학교가 통폐합된 뒤 통학버스의 소중함은 더욱 커졌다고 하는데요. 일상의 이야기들을 글로 쓰며 최근 한 월간지에서 생활문예 금상을 받은 홍현 씨.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그가 글을 쓰게 된 사연. 오늘은 글 쓰는 통학버스 기사 최홍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사천시의 곤면면에 위치한 곤명초등학교. 오랜만에 촉촉한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홍현 씨는 일찍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홍현 씨는 14년째 통학버스를 운행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확한 시간에 출발. 아침에 출발 시간이 7시 28분에 저희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전에 도착을 해서 차량 점검을 하고, 그리고 28분부터 돌기 시작하면 대략 한 55분 정도, 한 1시간 조금 안 걸립니다. 거리는 한 30k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출발할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작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 통학버스가 학교를 향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데요.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오늘은 네, 몇 명 정도 타나요? 오늘 13명 탈 예정입니다. 보통 이 시간까지 미리 연락이 없으면 다 타죠. 네. 학년은 저희가 이게 곤명초등학교가 병설 유치원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이제 송림마을로 들어갈 거예요. 송림, 소나무가 많은 마을입니다. 통학버스가 이름처럼 푸른 기운이 가득한 송림마을에 들어섰는데요. 손수도 걸고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바로 출발하지 않고 학생이 무사히 잘 앉았는지 몇 번씩 확인하는 홍현 씨. 현재 홍현 씨가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일반 학교의 통학거리보다 길고 작은 마을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아기자기한 마을과 아름다운 길이 통학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차량하고 다르게 아이들을 태우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승하차 할 때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또 출발을 하고요. 다른 거는 생각할 것 없이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무사히 학교에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태우기 위해 몇 군데 마을을 돌아야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 통학로에서 제일 먼 마을, 옥동마을. 명선이 4학년. 어서 와라, 명선아. 3학년. 안전벨트 할 수 있죠? 여기가 저희가 이제 해체하는 지점이죠. 옥동. 여기 이제 어머니 항상 또 인사 해주시고 하니까. 네. 이제 돌아가면서 마을에 이제 한 명씩 이제 승차할 겁니다. 사천과 하동의 경계 지점인 마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 주연아 어서 와라. 반가운 아이들의 인사. 제잘제잘 수다 떠는 모습이 무척 활기가 넘칩니다. 통학버스 타면은 어때요? 뭔가 언니 오빠들하고 동생들하고 얘기도 하니까 기분도
좋아요. 기운도 좋아요. 네, 스트레스 풀려요. 어제 공부하다가 조금 남아가지고 스트레스 쌓이는데 여기서 풀어요.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고 하니까 저는 학교 오는 게 좋아요. 연락 없어요. 새로운 등굣길이 마냥 즐거운 아이들. 제가 예전에는 버스에서 이런 애들이 좀 시끄럽게 하면 조금 예민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떠드는 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마을이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친구 만날 그 이제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서라도 조금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그런 게 참 저는 활발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빗길이라 더욱 조심스러운 등굣길인데요. 재미 어서 와. 통학버스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들. 학교를 향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아이들에게 무척 반가운 모양입니다. 이제 머간마을에서 마지막 학생을 태우면 모든 학생들의 탑승이 완료되는데요. 저기 멀리 우산을 쓴 학생이 보이네요. 재민 어서 와라. 독감이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제 다 탔어요. 다 땄어요? 예, 다 탔습니다. 마지막 학생까지 안전하게 탑승한 모습을 확인한 후 학교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몇 년 전 곤면초등학교와 완사초등학교가 통폐합되어 통학거리가 늘어나며 통학버스가 필수가 된 곤면초등학교.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에 사는 아이들에겐 통학버스는 무척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잘 가.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 안녕. 조용히 잘 가. 이게 운행이 끝나면 제가 시동을 끄면 안전벨이 저희가 울리거든요. 그래서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남아있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시동을 한번 끄보겠습니다. 이렇게 끄게 되면은 이런 잠깐만요. 안전운행하시느라 네. 확인되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맨 뒤에까지 가서 벨을 눌러줘야 이게 안 울립니다. 비상벨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예, 아이고 아침에 고생하시죠. 정해진 시간에 등교를 또 한번 이렇게 해냈다는 좀 성취감이 들거든요. 아침마다. 오늘도 늦지 않고 아이들을 무사히 태우고 왔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매일 또 만나고 인사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게서 얻는 기운도 있어요. 14년째 통학버스를 운행하며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수필로 쓴 홍현 씨. 제가 이 운전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학생과 처음 만나서 이별하기까지 그런 과정을 담담하게 수필로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이 참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공감을 받는구나 해서 살면서 뭐 하여튼 감동을 받은 진짜 몇 차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정도로 기뻤습니다. 제가 사실 글은 잘 못 쓰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연애 편지를 좀 많이 써갖고 제 동생이 한 번씩 놀립니다. 그런 집에 있을 때 연애 편지를 많이 쓰니까 글을 잘 쓸 거야. 그래서 대학 갔을 때도 이제 작문 시간에 또 교수님이 또 칭찬을 한마디 그런 게 참 깊이 이게 또 어쩌면 인생을 바꾼다 같이 좀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살면서 어떤 제가 이제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은 조금 기록을 해두자 사진처럼.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홍현 씨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뭐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저희 그 통학 차량을 달마다 한 번씩 제가 정기 점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학 버스다 보니까 저희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미세 조정을 할 거고 또 그리스 좀 이런 보충을 할 거고 또 다른 부분이 혹시
정기 점검을 해야 되니까 꼭 이상이 저희는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센터에 갈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인 만큼 차량 정기 점검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매번 가는 진주 만경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 도착했는데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량을 정비해주는 정비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 정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브레이크 수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이 타는 거다 보니까 또 브레이크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오늘 또 그 정기 검사차 와서 이제 브레이크 조정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버스 하체 정비가 끝난 후 자동차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제를 도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홍현 씨는 그 모습을 꼼꼼히 살핍니다. 오늘 차량 검사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다 좋았습니다. 그래요? 예, 다 전혀 이상 없었고, 다행이네요. 예, 브레이크 쪽도 이상이 없었고, 네네. 그리고 엔진오일 누유라든지 이런 하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예. 네. 통화 활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상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차량 점검을 무사히 끝낸 후 다시 학교로 향합니다. 6년 전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신분이 된 홍현 씨는 학교 행정실에서 공문 처리를 위한 업무도 열심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운행 지원 업무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운행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여기 이제 공문 처리 좀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한 9시경부터 현장 학습 지원이 요즘엔 조금 많이 늘었어요. 이제 뭐 향교라든지 진주성이라든지 박물관, 문화유적지 이런 또 생존 수영 이런 현장 체험을 이제 저희가 운전지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에는 지금 7명이 운전지 공무원들이 이제 사천 관내 초등학교에 현장 학습 지원을 지금 돌아가면서 막 뛰고 있습니다. 이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계속 매일 나갈 예정입니다. 잠시 휴식 시간, 반가운 인물과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바로 최근 수상한 글의 주인공인 동민이. 네네. 어이, 동민이 왜 이렇게 컸어? 많이 컸죠. 몰라보겠다. 5학년이지? 네. 어이, 뭐야 이거? 컴퓨터 소리는 뭐야? 몰라보겠다. 알아보겠나? 네네네네. 아직 정량이 있지? 네. 요즘도 통학버스 타고 다니지? 요즘은 육상을 해서 응. 따로 코치 선생님 차를 타고 다녀요. 동민이 막 효도상이나 이런 상 받은 거 이제 많이 들었잖아. 네. 근데 요번에 동민이 니하고 이제 1학년 입학할 때부터 2학년 말에 헤어질 때 그런 게 너무 인상이 남아서 그거를 이제 수필로 썼는데 큰 상을 받은 거야. 보고 싶었어? 네. 동민이에게 최홍현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저랑 공감도 잘해주시고 제가 그 학교에서 이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동민아, 네. 하여튼 옛날 얼굴이 또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다음에 가면 선생님하고 또 만나자. 네. 그래 동민아 고마워. 네.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네, 나중에 저 대회 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꼭 전화해. 네. 들어가. 네. 처음 이제 1학년 보통 입학식 할 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또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동민이는 머리도 좀 짧게 깎아갖고 둘이 혼자서 들기 좀 무겁게 보이는 그런 준비물을 많이 들고 그냥 정류장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1학년 입학생이라고 태운 날부터
2년 뒤에 이래 헤어지는 날까지 같이 선생님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좀 잘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어서 제가 정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헤어질 때 이제 동민이가 갑자기 또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래저래 하니까 저는 참 그게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라서 그때 참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 잊어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수년 전 정량 정류장에 처음 나타난 아이, 1학년 신입생 꼬마가 커다란 가방과 여러 준비물이 든 봉투를 들고서 서 있다. 버스 문 너머로 처음 눈이 마주친다. 넌 누구니? 왜 혼자 있니? 우리는 서로 바라본다. 버스 문이 열리자 낑낑거리며 봉투를 든다. 나는 얼른 내려가 아이와 봉투를 이끈다. 조그만 아이, 동민이다. 까까머리 어린 학생, 동민이가 처음 버스에 오른다. 아직 유치원생 같은 앳된 얼굴, 발그스레한 볼. 버스에 올라 안녕하세요 기사 선생님 하고 힘차게 인사한다. 동민이는 1학년 입학하는 날부터 혼자다. 혼자서 영차 가방과 준비물을 들고서 교실로 향한다. 나는 서둘러 내려서 동민이의 가방을 대신 든다. 자, 가자, 들어줄게. 내가 가방을 들자 동민이가 내 손을 잡는다. 손잡고 교실로 들어간다. 세차게 내리던 비가 어느새 그치고 맑은 하늘을 떼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교 도서관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의 일일 글짓기 교사로 나선 홍현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지호하고 효연 알지? 예, 오늘 아마 놀랬을 거야. 이게 나의 등굣길 이 제목으로 다 글 한 편 써보기로 했는데 이 글쓰기를 한번 해보라고 한 이유는 나의 등교하는 이런 일상이 매일 하는 거지만 이렇게 글을 또 써보면 평소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또 생각이 나요. 그리고 등굣길 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풍경이 보이게 되는 또 그런 약간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나의 등굣길이란 주제로 글을 써내려가는 아이들. 홍현 씨는 그런 아이들의 글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쓴 글을 발표해보는 시간. 이제 7시 34분에 스쿨버스를 탄다. 스쿨버스는 좋다. 왜냐면 나를 기다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 수도 있고 애들이랑 수다도 떨기 때문에 난 스쿨버스가 좋다. 그리고 스쿨버스는 날도 다른 집 같다. 아침에 일어나니 새들이 짹짹거린다. 기지개를 하며 샤워를 하는데 너무 귀찮았다. 옷을 갈아입고 학교 갈 준비를 한다. 매우 피곤하다. 그래도 기분 좋게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 엄마가 차를 타고 바로 오셨다. 엄마 차에 타서 엄마와 화기애애 얘기를 하며 학교로 향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꽃잎이 후두두두 떨어진다. 이 글을 써보니 엄마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 엄마가 일하러 가시는데 학교까지 태워주시니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든다. 글쓰기 못하는데 뭔가 글쓰기가 좋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상시에는 몰랐던 건데 글을 써보니까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좀 더 섬세하게 잘 글을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글쓰기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글이 나왔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들 개성이 뚜렷하고 글은 어쩌면은 맹목적으로 한 가지 분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듯이 좋은 글도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또 나타나는 걸 또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이들 시선에서 또 좋은 글이 나오니까 좀 뿌듯한 그런 마음도 들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엿본 시간. 어른들의 시선이 아닌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어느덧 학교 시간입니다. 등굣길에 보았던 아이들이 하나둘 다시 통학버스에 탑승하는데요. 이제
등교는 조금 설레임. 이제 그날 아침에 처음 가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교는 좀 이렇게 털어버림, 약간 가벼움, 좀 그런 게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등교는 갈 때마다 혹시나 아이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하교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다 100% 온전히 다 이제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등굣길보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운행하는 하굣길. 아이들의 하교와 함께 홍현 씨의 일과도 마무리됩니다. 어느덧 어두워진 밤. 퇴근 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요. 학교에서 다정한 통학버스 기사님이었던 홍현 씨는 집에서도 딸에게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험 쳐서 기분이 어땠어? 기분이 꼴꼴했지. 왜? 꼴꼴했어. 점수가 안 꼴꼴했어? 나왔어. 점수가 너무 예상보다도 낮아. 아니 어제 아빠하고 1단원 공부했는데 문제가 2단하고 3단에서 나온 거야. 헐. 찍었지? 찍었는데. 서로 간섭하면 예전에 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에서 이제 강사로 조금 해갖고 사회 같은 과목을 제가 가르쳐 주는데 최근에 제가 못 가르쳐 줘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원래는 오늘 밤에 진짜 사회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이거 끝나면 또 해야죠. 내일 또 시험 친다니까.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홍현 씨. 딸의 공부를 봐주는 일도 홍현 씨의 몫입니다. 가족들이 잠든 시간, 홍현 씨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녁에 혼자 이렇게 이제 저녁 한 9시 반 되면은 집사람하고 아기가 이제 잠을 자러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저 혼자 이제 노트북으로 식탁에서 조금 이거는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가령 뭐 학교에서 아이들과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 아이가 뭐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왔다. 이런 조금 잊지 못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제가 요 에세이를 좀 즐겨 쓰는데 이런데 이제 잠깐 기록을 해둡니다. 지금 제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브런치 제목에 다시 만난 진주 꼬마라고 제일 신경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좀 청소년기에 그 동네 이렇게 느낀 거를 지금 제가 이제 40대가 돼서 가면은 제 어렸을 적 그런 느낌하고 이렇게 일치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에세이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소중하고. 왜냐면 이거는 다시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니까. 소소한 일상이 빛나는 순간, 하루의 특별한 기억은 늘 기록해두며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글 쓰는 통학버스 기사 최홍현 씨. 그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운전직 공무원이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가 통폐합되면 가장 필요한 게 통학버스예요. 오늘도 이제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버스가 안 다니는 마을에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통학버스라는 개념이 제일 처음에 학생을 만나고 마지막에 학생을 집에 바래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이 꼭 어떤 나중에 뒤에 가서 중요한 점이 부각되지 않고 미리 저희 운전직 공무원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환경이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습니다. 기사 선생님은 멋지고 착하셔요. 그리고 우리한테 착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착한 어른인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고 저랑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있을 때 잘 말려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쌤하고 만난 지 이제 4개월째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안전하게 학교 다니고 건강하게 열심히 생활하자. 화이팅!